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아이를 기르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게 소아 응급실에 갈 때가 있잖아요, 애들이. 근데 이제 CT를 본의 아니게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아 애들이 CT를 찍었을 때 굉장히 많은 그 방사능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안전한 건가, 소아한테? 뭐 그래도 지금 뭐 외상을 당했거나 뭐 심각한 뭐 질병이 있는데 안 찍는 것보다 나으니까 찍겠죠. 하지만 뭐 분명히 불필요하게 뭐 시행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리스크 베네핏을 따졌을 때 뭐 불필요한 건 없죠, 사실. 예.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CT를 찍으면 나이 들어서 찍는 것보다 이게 세포가 막 분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DNA에 타격이 큽니다. 세포 분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어린 나이에 하여튼간 CT를 찍으면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통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규모 연구가 2010년도 한 중반 초반에 많이 시행이 됐고, 아주 큰 논문들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좀 시들시들한 상태인데, 그때 워낙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수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CT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원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CT랑 MRI 두 개가 있죠. 근데 CT는 방사능이 나오고 MRI는 방사능이 안 나옵니다. 예, 이거는 뭐 의료인이면 다 아는 건데 혹시 일반인들은 모르실까봐 CT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게 소아에서 백혈병이랑 뇌암이 많이 이제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 뼈를 보면 그 레드본 메로우라고 빨간 골수랑 근데 옐로본 메로우라고 노란 골수가 있습니다. 근데 빨간 골수에서 주로 혈구가 생성이 되고 이 빨간 골수 부분이 레디에이션을 흡수하게 되면 방사능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백혈병 세포들이 막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뇌암 모습인데 이제 MRI를 찍은 거예요. 이 오른쪽이 그 구글에서 검색한 거고 MRI를 찍으면 뇌암이 요런 식으로 없어야 될 게 막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나오고 뭐 조직학적으로 나누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은 우선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 두 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빼버렸고 란셋에서 나온 걸.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른 또 란셋에서 나온 거. 요게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라고 엄청 유명한 저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내셔널 캔서 인스티튜트 저널인데 미국 그 꽤 유명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세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최근에 나온 것부터 좀 볼게요. 뭐 이제 핵심만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네덜란드에서 그 어렸을 때 CT 찍은 애기들을 다 모아서 엄청 많이 모았어요. 16만 8,394명을 모아서 1979년부터 2012년까지 쭉 팔로우업을 했어요. 관찰을 해봤더니 뭐 일단은 좀 크루드하게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스탠다다이즈드 인시던스 레이시오라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그 네덜란드 전 국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어떤 암들이 많이 생겼냐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 보면 전체 다 암이 낮은 신뢰 구간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1.47 한 47%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에 스킨 캔서 빼고도 25% 많이 생겼다. 이것도 1보다 크죠. 그 다음에 대장암이 또 많이 생겼어요. 95%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결장암이랑 대장암인데 그냥 뭐 같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이 뼈에도 암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유케미아, 그러니까 백혈병이랑은 약간 다른 건데 뼈에도 암이 한 2배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암이 그 악성 흑색종이 있고 악성 흑색종 말고 이제 그런 약간 케라티노사이트 계열, 그러니까 그런 좀 피부 세포 계열이 있거든요. 점이 아니라. 근데 걔네들이 한 3배 많이 생겼대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커넥티브 티슈라고 왜 이렇게 연조직 같은 거 뭐 지방이나 이렇게 뭐 근육 같은 데서도 한 2배 많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머리랑 브레인이랑 그 다음에 그 뇌랑 척수에서도 한 2배 많이 생겼대요. 뇌겠죠? 아마 척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 한 64%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100%가 2배죠. 예, 64%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백혈병, 그러니까 헤마토 림포 프로리퍼레이티브 캔서, 백혈병이랑 림프종 합친 게 한 39% 많이 생겼대요. 이게 되게 대충 이제 크루드하게 본 거고, 이게 이제 이제 말했잖아요. 백혈병이랑 뇌암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연구에서 관심사였고 가장 유의하게 나왔었다고,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그 레드본 메로, 그러니까 적색골수에 흡수되는 CT 방사선 양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백혈병이 각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럼 백혈병 종류별로 과연 진짜로 늘어났냐? 이거는 이제 렐라티브 리스크라고, 상대 위험도 같은 그런 거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좀 의료인들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익세시브 리스크 레이시오예요. 익세시브 리스크 레이시오. 100mg라고, 이게 굉장히 방사능 단위가 많은데 100mg 그 흡수설량이 요 단위 증가할 때 RR, 그러니까 렐라티브 리스크,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가 추가되는 게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요게 신뢰 구간이 이제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1 더하기 0.21이니까 1점 익세시브니까. 예,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도 유의하지가 않아요. 아, 백혈병은 관계가 없다. 다 음수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여기 1 넘는 게 있나요? 여기 딱 하나 있네요. 한 5에서 10mg 사이에 노출이 됐을 때 급성 골수구성 백혈병, 그리고 마이엘로 디스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이거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한글로, 그게 한 3배 높아졌는데, 그보다 높은 그 밀리그레이에서는 이게 또 유의하게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샘플이 적어서, 케이스가 적어서 유의하게 안 나온 거냐? 근데 그 점 추정량도 막 엄청 이거보다 높아지진 않았어요. 이 5에서 10보다.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뭐 그냥 하여튼 백혈병과 별 관계 없는 것 같다. 그럼 뇌암을 한번 봅시다. 그럼 뇌암을 보면, 뇌암이 관계가 있네요. 모든 이제 뇌종양하고, 악성 뇌종양, 그러니까 뇌암하고, 양성 뇌종양하고, 이제 글라이오마라고, 이거는 뇌암의 그 핵심 교종입니다. 신경교종. 예. 그래가지고 뭐 뇌암의 핵심 그 분류예요. 메닌지오마는 이게 진짜 뇌암이고, 요거는 수막 뇌를 싸는 수막에서 암이 생긴 건데, 수막은 별로 관계 없고, 이 뇌암 관계 있고, 그러니까 뇌종양, 뇌암 관계 있고, 이게 0보다 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양성 뇌종양 관계 있고, 전체 뇌종양 관계 있고. 뇌암은 좀 관계가 있네요. 예, 이렇게 뇌암은 좀 관계가 있는 모습이 보여졌고, 요게 가장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대규모 코호트였고, 그럼 이전에 한번 엄청나게 큰 이 4,000에 넘게 인용된 논문들을 봅시다. 요게 그 전에 분석한 거고, 똑같은 데이터를 더 정보가 추가돼서 다시 분석한 거예요, 영국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코호트였죠. 이것도 내셔널 헬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이용해서 1985년에서 2002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 인로를 해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팔로우업을 한 건데, 한번 볼까요? 우선 그림으로 이렇게 상대 위험도 있고, 잠깐만 이거 좀 확대 좀 할게요. 예, 상대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색골수에, 이거는 이제 백혈병하고 뇌암만 봤어요, 얘네 두 연구는. 적색골수에 흡수되는 선량에 따라서 이제 그 상대 위험도가 이렇게 점점점 점 추정치가 증가하죠. 이 신뢰 구간은 어차피 케이스 수가 적으면 이렇게 넓게 나오는 거라, 이거는 뭐 이 그림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계속 따라가는 추세가 보이죠. 이거는 이제 뇌에 흡수되는 그 선량이 커질수록 상대 위험도가 커지죠. 얘네들은 1보다 커요. 신뢰 구간 하한도. 예, 이 그림 말고 한번 이제 숫자로 봅시다. 숫자로 보면 이 p-밸류가 유의하면 이게 신뢰 구간 하한이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증가한다는 거죠. 모든 백혈병 증가하네요. 골수 이형성 증후군 포함해서. 그 다음에 림프구성 백혈병도 증가하고, 골수 이형성 증후군도 증가하고,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림프구성 백혈병, 모든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증가했어요. 예, 그 다음에 뇌암 중에서는 모든 뇌암이 증가했고, 신경교종 증가했고, 이것도 증가했네요. 슈바노마라고 왜 이렇게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기는 게 있고, 수막에서 생기는 게 있고, 그것 3개 다 증가했대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세를 본 건데,
그러니까 추세라고 말하긴 그렇고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뭔가 추세가 있느냐 아니면 다르냐 이걸 본 건데 다 P밸류 유의하지 않은데 얘만 유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뇌암은 이 그러니까 CT를 찍는 나이가 어릴수록이 아니죠. 그러니까 excessive relative risk가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조금씩 더 위험해져요. 15살까지. 0살에서 5살 사이에서는 excessive 그러니까 relative risk 그러니까 초과 상대 위험도가 0.005였는데 5에서 10세는 0.028, 그다음에 0.037, 그다음에 0.041. 이게 추세 분석을 해보면 P밸류가 0.05 아래면 유의하다고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그러면은 좀 이게 청소년기로 갈수록 아주 어린 나이에서 노출되는 그 나이가 그렇게 될수록 뇌암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구나.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다시 분석을 했어요, 저자들이. 그래서 다시 뭐 빠진 게 있었대요, 정보가. 그래서 요것도 핵심만 보면 이거는 이제 백혈병이죠. 웬만한 백혈병, 그러니까 이거를 익스클루전 한 거예요. 뭔가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제 뭐 과거에 암이 있었던 사람이나 뭐 이런 게 막 섞여 들어갔네요. 이전 연구에서 섞여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전에 암이 뭐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나 뭐 백혈병 관련 컨디션이 있었거나 뭐 있을 수도 있었던 사람들 뭐 다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씩 이거는 익스클루전 소스는 이제 정보를 모은 어떤 전자 기록 무더기가 있는데 그 무더기 중에 하나를 빼보고 여기에서도 빼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웬만한 건 다 이제 0보다 크죠. excessive relative risk가. 그리고 P value 트렌드도 다 0.05보다 작고 웬만해서는 얘네 둘 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백혈병도 웬만하면 다 관계가 있었다. 뭐 이것저것 다 빼봐도 그 얘기고 여기 보면 그래프로 딱 보이잖아요. 점추 정치가 이렇게 트렌드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뇌암인데 뇌암도 뭐 이것저것 빼봤자 웬만하면 지금 이거 웬만하면이 아니라 전부 다네요.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관계가 있었다. 이것도 그림으로 깨끗하게 나오죠, 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암이랑 백혈병은 거의 확실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한 4,000번, 5,000번 인용된 논문들이라 너무 거대한 논문들이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와서 한 250번 정도 인용됐는데 네덜란드 연구 이것도 나중에 4,000번 가겠죠. 여기서는 이제 뇌암은 유의했는데 백혈병은 잘 모르겠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연구보다 아무래도 이제 란셋이랑 이 브리티시 저널 오브 캔서 여기에 수행된 그 연구나 이런 게 더 인정받는 약간 추세라서 인정받는 추세가 아니라 인정받죠, 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래된 좀 한 10년 전에 나온 2013년, 12년 논문, 이거는 이게 2016년 논문, 마지막 게 2019년 논문이네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2012년, 13년이면 한 10년 됐나요? 그래도 이게 너무 대규모로 중요한 연구라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뇌암, 그 다음에 백혈병 확실하게 증가하고 나머지 암도 뭐 여러 가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아직 뭐 연구가 막 깊게 된 건 없는데 여러 가지 암이 늘어났다 이 논문에서. 요표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는 불확실하고 아직 여기 보면 이제 뇌암이랑 백혈병이랑 뇌암은 거의 확실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CT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사능을 빡 때려요. 이게 진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 이게 이제 어른에서도 연구가 최근에는 많이 됐어요. 저희과 이제 연구 주제인데 이제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인들 대상으로 이제 그 방사능 측정하는 기기를 몸에 달아가지고 이 사람 1년에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노출됐는지 방사능에 그게 누적이 됩니다. 거기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몸통에 다는데 근데 팔 같은 거는 또 기록이 안 돼서 팔만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C암이라고. 그런 이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선생님들 중에 신경외과 선생님이었죠. 저희과 문제였는데 그 C암을 하도 많이 해서 손에서 암이 생긴 경우가 한 케이스인가 두 케이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졌을 겁니다. 하여튼간 방사능은 조금이라도 쬐면 리스크가 증가해요. 그래서 저는 방사능 굉장히 싫어합니다. 방사능 쬐는 거. 뭐 그런 거고 어린 애들은 더 이제 뇌암이나 특히 백혈병 쪽은 좀 심각하고 나머지도 아마 증가할 거예요. 나머지 암도. 근데 어쩔 수 없죠. 이제 진단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머리에 이제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인데 CT를 빨리 찍어봐야 되는데 그 위험이 더 크죠. 가만히 안 찍고 뭐 나는 있을 거야 했을 때 그 위험이 더 크니까 당연히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괜히 막 이런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괜히 더 파헤쳐가지고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특히 직업환경의학이 굉장히 많은데 예, 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 믿고 의사들을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